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서로 상처를 주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강연하시면서 우리가 몰라서 의도치 않게 주는 상처라는 게 있는 것 같다고. 근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이거든요. 근데 서로 알아가려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이 없어요. 사실은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데 180개국이나 되는데 우와. 같은 동네고 어차피 어. 걸어가면 그리고 쌤도 모르셨잖아요. 그냥 러시아 선생님 관악구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남편 친구 대사관에 일하는 그 이탈리아 친구도 여기 은천동 현대시장에 살아. 근데 우리 다 숨어 지내는 거 맞아, 아닌데 모르죠. 같은 관악구에 살고 그냥 정말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도 서로 모르고 살아요. 남현동에 네덜란드 친구가 있고. 네. 근데 이렇게 많은데도 몰라.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꼭 서울대 안 가도 동네 사람들 다 어울려 사는 사람들인데 꼭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지 만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서로 그렇겠거니 그렇겠지 지레짐작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국어도서관을 굳이 만들고 싶었던 게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걸 나라에서 해줬으면 너무나 좋겠으나 사실 이게 무슨 필요냐 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뭔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누군가가 먼저 하고 있으면 뭐가 논의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한규 쌤께서 이 책을 써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었잖아요.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도서관 열고 생각하는 것들이 네, 사실은 거의 시작인 책이라서 저한테는 엄청 특별한 책이고 그리고 여기에 살면서 네,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쓰는 엄마 아빠가 이제 한 사람은 이렇게 그래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쓰는 그런 아이들이 매번 자기가 누군지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친구들도 그렇고 이집트 친구들도 이제 이렇게 히잡 쓰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우리 생각하는 게 뭐죠? 네, 그냥 이슬람 뭐 아카이다? 네, 그냥 테러 집단 그거를 바로 연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단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슬람 하면 이렇게 테러 집단이 되는 거고, 뭐 이탈리아 하면 뭐 축구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냥 뭐 잘 살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례 보면 프롤로그 있고 그와 그녀가 만났다 이제 만났던 얘기였고요. 그리고 낯선 곳에서 엄마가 되었다. 영국에서 첫 아이를 출산을 했었거든요. 그때 암흑기였던 경험 그리고 교육은 권리다. 사람들이 왔다. 거기에서 만난 이제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북한 이주민 이제 이렇게 뭐 집에 이제 수리하는 거 도와주신 그분 만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봤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도 고향이 있다. 우린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야기로 산다. 결국은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되게 어려운 얘기라는 에필로그가 여기 뒤에도 실어놨었는데 후아유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서 만난 이렇게 연배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만나서 저희 이제 여기 질문에도 해놨는데 자기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는 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차례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질문을 6개를 정도 뽑아왔는데 다문화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5개만 말해주세요. 다문화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외국인, 혼혈, 동남아. 저는 중국인. 동남아. 외국인, 혼혈, 중국인 좀 써봐. 동남아. 또 뭐 있을까요? 외국인, 혼혈, 동남아, 중국. 동남아,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 중국인 아니면 조선족 아니면 조선족. 또 있을까요? 다문화 하면 우리는 이민 조선족. 정도? 이민이라는 거. 이민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민이랑 결혼 이주 여성이죠. 결혼 이주. 다문화 아이들. 그 다문화라 그러면은 다문화 아이들이 요즘에 쉽게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 다 인종 사이는 좋은데 다문화 사이는 싫다. 다문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맥락이 뭐냐면은 이게 다문화라고 하면서 이게 그렇게 문화가 여러 개 있는 예,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분열되고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다인종은 좋은데 다문화는 싫다. 그 하나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그 틀 안에 다 있어야 된다. 어. 그러니까 지금 조선족들은 물어보면 자기들 정체성은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다 흡수하고 네, 그쵸. 세금 혜택 보고 다 보는 거잖아. 사실 저도 조선족이 제일 싫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 정도일까요? 당장 떠오르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했을 때 저희 같은 가정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문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민이라고 해도 결혼 이주 여성을 생각하지 결혼 이주 남성이란 말이 그쵸. 없죠. 그렇죠. 네. 혼혈은 뭐 사실 다문화 아이들이랑 있으니까. 네, 맞아. 근데 혼혈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요즘에는 또 잘 안 써요. 근데 사실은 뭐가 더 혼혈이라고 하면 이제 또 떠오르는 게 튀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심한다고 다문화라고 얘기하는데 뭐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애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다문화라고 하는데 차라리 혼혈이라고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믹스드 블러드. 그게 차라리 더 올바르지 않냐고. 사실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그걸 그리고 물어볼 때 되게 막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그때 고2 학생이 학기 말에 마지막 시간쯤에 뭐 이렇게 되게 막 조심하면서 뭔가 인생 상담을 하는 것처럼 와서 이렇게 정말 조심하면서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러면서 다가와서 얘 무슨 고민이 있나 했는데 얘기가 선생님도 다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생각하는 다문화 선생님도 다문화였어요 하고 선생님 남편이 외국인이었어요 하고는 되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다문화는 혜택 받아야 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느낌이 많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혜택 받아야 되는 저소득. 그래서 그때 2월 말에 송중기도 다문화 혜택 받는다. 뭐 그거 가지고 한 번 또 왈칵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고 이제 그게 기사글이니까 사람들이 팩트 체크 안 하고 막 이렇게 붕괴를 하는 거예요. 송중기 잘 버는 사람. 우리도 못 먹고 못 사는데 거기에 잘못 썼어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저도 받은 게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국제학교 그냥 무조건 프리패스로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면 갈 수 있는 입학 자격은 되는데요. 실제로 가는 사람은 그거 너무 비싸서 못 가요. 학비가 연간 몇 천만 원이던데. 네.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돈 잘 버는, 그러니까 아빠가 의사 좀 되는 집은
보내.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는 많죠. 100% 한국인이어도 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게 송중기가 다문화라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건 다문화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돈만 있으면 제주도 가면 돼요. 어. 그리고 대구에 있는 국제학교도 30%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정작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냐 하면 저희도 극빈층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가까이에 있는 그 네덜란드 친구 그리고 아빠가 미국인인 그 아빠가 국민 교수예요. 그리고 뭐 신림 이런 쪽으로 부동산도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아빠인데 애 둘을 키우는데 거기도 그냥 일반 뭐 이렇게 사당초 이런 데 보내고 못 보내요. 대학은 미국으로 보내야지라고 하고 있지만 국제학교 왜 안 보내냐고 하니까 못 보낸다고. 부인도 고대병원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못 버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인데도 여간 벌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산자 돌림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근데 정말 적게 버는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도. 근데 꿈도 못 꿔요. 그 학비만 3천, 5천만 원이지 거의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네, 활동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애가 2명이잖아요. 그리고 연간 대체 그러니까 그때 막 저도 화가 나서 막 그걸 막 다 썼었는데 연봉을 1억을 받아도 실수령액이 600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남편 월급을 몰빵해도 그냥 애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연봉 1억 하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세금이 200만 원 가까이 껴요. 그러니까 안 받아보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연봉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갈아 넣었는지는 안물안궁이잖아요. 박사식이나 했고 그냥 6년씩 일을 했고 처음부터 그 연봉을 받았던 그렇지. 것도 아니고 근데 모르니까 그냥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막 억울한 거예요. 정말 알고 그러니까 정말 받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거 했을 때 다문화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역차별이었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역차별. 그러니까 건강다가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이런 배경 다문화 배경 아이들만 신청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예산이 따로 배정이 된대요. 근데 그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전문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네, 그러니까 운영하고. 강사들만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외부인이 같이 사실 한국인 가정에서도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관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들으면 되잖아. 다 같이 들으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피드백을 해줄 텐데 깜깜이로 이 사람들만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옆집 엄마는 뭔가 억울한 거야. 저기 저 집은 잘 사는데 또 저런 혜택까지 보내. 저희도 뭔가 싶어서 그걸 몇 년을 들어봤어요. 뭐였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그 그러니까 대구교대가 아니지 서울교대에 거기 다문화 연구소가 있어. 거기에 교수님이 오셨어요. 강의를 한참 하셨어요. 강의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포텐셜 잠재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공익관계 협의회 뭐 이렇게 그 얘기 듣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그거 국민 헌장이 떠올라요. 아니 진짜로 여기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있으므로 집에서 이제 베트남 엄마나 뭐 그러니까 필리핀은 좀 덜하겠지만 베트남이나 뭐 이렇게 다른 엄마들이 그 자기네 나라 말을 쓰려고 하면 시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말도 그 가난한 나라의 말을 배워서 뭐 하냐. 그러니까 애가 늦대지. 근데 애가 늦대는 거는 사실은 그런 가정들이 보통 교육 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지 말만은 아니라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말을 다 하는 집이어도 엄마 아빠의 교육 수준이 낮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으면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왜 짬뽕을 해서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에도 못 끼는 거예요. 다문화에도 다문화라고 걸쳐는 있는데 근데 그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닌데 뭔가 싶어서 가본 건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근데 그게 뭔 도움이 되냐고요. 그리고 더 기가 찬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핍박을 받더라도 못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꿋꿋하게 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방학 때 애들을 자꾸 이렇게 원래 이제 엄마 나라로 보내래. 그래서 그 베트남 엄마가 손을 들고 말을 했어요. 아니 애가 7살이라고. 그러니까 저 일해야 돼서 애 혼자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애 못 보내, 같이 못 가요. 이렇게 하니까 애 혼자라도 보내세요. 애 6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얘기하는 거 뭐 다문화 이 친구들이 뭐 혜택 많이 본다고 뭐 입학 전형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게 다 강의하실 때 몇 년 전 거였어요. 지금은 없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강의 안도 몇 년 전 거를 그냥 재탕을 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막 열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그분을 그 서울대에서 이렇게 국제학회 할 때 또 받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익은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문화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신 거예요. 퇴임하고 하시나 보다. 퇴임 아니고. 퇴임 아닌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모르신다니까요. 다문화 교육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안물안궁이에요. 그냥 자기들 머릿속으로 이게 필요하겠지. 그냥 그런 거고 다문화라고 했을 때 본인이 다문화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도 나오거든요. 이한교 선생님도 뭐 이렇게 다문화 지원 정책,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자고 이제 그거를 심사를 하시고 그런 걸 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쌍하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자. 그러니까 저희는 안 불쌍하니까 그렇죠? 안 불쌍하니까 저리 가라.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아이가 제가 근데 뭐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봐달라고 그냥 우리도 그냥 힘든 거는 언어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그렇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선 때문에 힘들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리고 이중언어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 사람들만 북한에서 하지 말고 다 같이 들으면 피드백도 다 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마나한 교육을 하는데 그게 연간 이렇게 엄청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사들만 배부른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몇 회를 들었었어요. 몇 년이 들었거든요. 예, 설문조사지에서도 근데 남편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결혼 이주 여성 그거를 그래서 이제 배우자는 그거를 제가 3년을 요구해서 4년째는 겨우 바뀌었나? 그게 그렇게 늦어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 이주 남성은 없어요. 결혼 이주 남성은 없고 그리고 그 뒤에 강의 맡았던 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그냥 부부 이렇게 상담 강의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강의는 잘 하시는데 언어는 전혀 못 하시는 거였죠. 근데 다 같이 모였어요. 엄마들이 모였는데 어떤 엄마는 베트남 엄마고 어떤 엄마는 뭐 필리핀이고 어떤 엄마는 우즈벡이고 이러니까 말이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아니면은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교육 영어도 안 수준이 되고.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강사도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막 제가 그냥 중간에서 막 통역하고 이게 뭔지 혼란의 대잡채?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강의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강사를 어떤 강사를 불러야 될지도 몰라. 그런 기준이 없나 봐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문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전문가가 없고요. 없어요. 근데 그 그러면서 다문화 연구소 무슨 있잖아. 양성 과정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다 결혼 이주 여성들 그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낮은 수준으로 그냥 뭐 옷 입어보고 막 만들고 그래서 항상 캐리어를 들고 다니잖아요. 무겁게. 그게 20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런 다문화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문화 교육에 돈을 그렇게 쏟아 놓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아직도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있어야 되지? 뭐가 성인지 뭐가 이름인지도 매번 왜 설명을 해야 되지? 아니 근데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관심이잖아요. 그냥
이름 제대로 불러주는 게 그거 정말 기본 아닌가. 맞잖아요. 우리도 학생들 그냥 일반 한국인 아이들 대하면서도 몇 번 이렇게 안 부르고 누구야 이름 불러주는 게 되게 큰 의미잖아요. 근데 그 관심도 없다는 게 학교에 뭐 이렇게 그런 배경에 다른 국적 배경의 아이들이 뭐 수백 명씩 될 것도 아닌데 이제 왜 그런 배려가 없느냐는 거죠. 매번 이름을 누가 그렇게 불러요? 뭐 이은겸이면 야 이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김김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거 그냥 입장 바꿔서 해도 별로 좋게 안 들려요. 삐에로 삐삐삐삐삐삐삐 삐에로 그리고 네 그러니까요. 그냥 사실은 그거는 수업 시간에 조금만 얘기해줘도 뭐가 성이고 뭐가 이름인지 그리고 B이 사실은 B도 안 맞고 P도 안 맞거든요. F라는 음가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한동안 패밀리마트였고 한동안 회밀리마트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문론적으로 조금 설명해주면 최대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기할 때는 한국 음가에 맞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끼워 맞춰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커피 먹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커피라고 하지만 라디오 들을까 이렇게 안 하고 라디오 들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그 원어에 가깝게 불러줘야 되는데 그런 간극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F가 없어서 그래서 이 발음 부를 때는 어쩔 수 없이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 발음은 아니니까 조금 더 신경 쓰자. 뭐 그 정도만 얘기해도 사실 그게 1시간이 걸릴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애들 3학년부터는 영어를 배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F 발음 음가 가르칠 때 같이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자 이런 것도 그거 노출해 주면 안 되나? 이집트 친구들 이렇게 글자 쓸 때 어떻게 쓰는 건지 이게 무슨 글자인지 사실은 다문화 교육이 그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해요. 맨날 몇 년 전부터 거의 지금 10년, 20년에 가깝게 그놈의 맨날 그거 입어보고 사실은 저도 일본인 친구 있어서 뭐 이렇게 뭐지? 유카타 풀세트로 있어요. 근데 입을 일이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입을 일이 없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마네킹도 아니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일본 그림책을 통해서 내가 일본에 대해서 알거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놈의 한복, 나 한국 사람인데 결혼식 때 한번 한복 입고 나서 한복 입을 일이 절대로 없거든요. 그럼 나 한국 사람이 아니냐고요.